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또 겟레디 찍어볼 거고요. 지금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정신이 안 차려지는데 오늘도 얼굴이 땡땡 부었네요. 스킨케어부터 할게요. 지금 세수는 다 했고 오늘 날이 되게 흐려요. 저의 촬영 징크스. 겟레디를 찍을 때마다 날이 흐린. 제가 얼마 전에 베트남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나트랑에 갔다 왔는데 가서 피부가 좀 탔어요, 지금. 평소보다 살짝 탄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자외선이 진짜 엄청 강하더라고요. 이거 먼저 써줄게요, 오늘. 얘는 앰플앤 블레미샷 앰플이고요. 이거를 가지고 왔어요, 이번에. 제가 이거 진짜 오래 썼거든요. 이건 제가 라벨을 싹 뗐는데 이렇게 한 통을 거의 다 썼어요, 지금. 나트랑 가서 진짜 잘 썼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이 되면은 확실히 겨울보다 자외선이 좀 강해지다 보니까 피부가 타는 건 괜찮은데 자외선 받으면서 약간 기미나 잡티가 조금 더 많이 올라오잖아요, 여름철에. 그런 색소 침착도 조금 더 눈에 잘 띄고 첫 번째로 7일 만에 잡티 개선되고 7개 핵심 성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요거랑 관련된 7개 임상까지 있다고 해서 777로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이게 여름철에 쓰기에도 너무 괜찮은 제형이에요. 쭉 흐르는 제형이거든요. 유백색의 제형이 보통 무거운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얘도 약간 좀 끈적이려나? 유분기가 좀 있으려나? 싶었는데 그렇진 않아요. 피부에 엄청 이렇게 촉촉하게 올라가고 그냥 수분 앰플 같거든요, 느낌이. 진짜 가벼워요. 그래서 사계절 데일리용으로 쓰기 너무 좋은. 원래 이맘때쯤에 잡티 같은 게 좀 늘어나거든요. 저는 여름보다 오히려 봄에 그런 게 많이 늘어나는데 평소에 비해서 그게 좀 느려진 느낌적인 느낌스. 딱 거울 봤을 때 피부 톤이 싹 정리된 느낌 좀 있어가지고 얼굴이 탄 거랑은 별개로 좀 맑아지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저희 아빠도 그렇고 제 동생도 그렇고 이거 써봤을 때 그 둘은 뭔가 효과를 거의 바로 즉각적으로 좀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런 스킨케어류는 효과 느끼는 그 주기가 되게 길어서 많이 써봐야 하는데 그 둘은 또 그런 거에 좀 민감하더라고요. 보이시겠지만 단순히 잡티 케어만 하는 게 아니라 결 케어까지 같이 돼가지고 바르면 이렇게 피부가 엄청 맨들맨들해지거든요. 광 보이세요? 이 앰플이랑 이번에 같은 라인으로 크림까지 이렇게 출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올리브영에서 하는 이런 기획 세트가 있는데 이게 하나 사면 하나 더 주는 거거든요. 이거 올영 단독 기획.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체크해보시고요. 그리고 5월 말에 강남에서 또 이 블레미샷 팝업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관심 있으시면 가서 구경도 하시고 할인 혜택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자세한 거는 더보기란에다가 써놓을게요. 근데 뭔가 확실히 제가 완전 생얼인데도 얼룩덜룩하게 탄 게 별로 안 보여. 베트남 갔을 때 진짜 많이 썼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오늘도 이거 바르겠습니다. 거의 얘도 다 써가요. 몇 통을 쓰는지 모르겠네. 제가 지난번 겟레디 찍었을 때 그 네일샵 억가에 대해서 살짝 썰을 풀어드렸는데 저의 억가 썰을 여러분들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서비스업에서 다양한 그런 억가 말고 도를 하십니까 있잖아요. 그런 것도 진짜 많이 걸리거든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들어서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운동하러 가는데 저 붙잡아 세우고 엄청 얘기하고 계속 말 걸고 근데 그 같은 길을 왔다 갔다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무조건 말 걸어요. 그런 종류의 좀 억가가 약간 붙는 것 같은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약간 만만하게 보이나 봐요. 약간 얘기 잘 들어주게 생겼나요? 저는 만만하게 보이는 타입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런가 봐요. 선크림은 요거 단종된 거지만 유통기한도 지났지만 이만한 선크림을 못 찾고 있어가지고 지금 거의 이렇게 쥐어짜기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또 생각이 나는 게 얼마 전은 아니고 한 작년에 제가 강아지를 데리고 그 강아지 개모차 있잖아요. 그 개모차에다가 구미를 태우고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맞다. 오늘 렌즈는 미문도 스스로 이게 트윙클 컬러인데 자세한 컬러명은 제가 적어놓을게요. 살짝의 그레이빛 도는 렌즈예요. 아무튼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길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길가에 어떤 할아버지가 앉아 계시거든요. 그분이 저를 딱 보시더니 진짜 바로 냅다 가라. 아무런 맥락도 없이 저한테 막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저 그냥 지나가고 있었는데 가끔 개모차 끌고 나가면은 어르신분들이 그렇게 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애기가 있나 싶어가지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봤다가 애기가 아니니까 약간 약간 이러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어르신들은 막 애기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제 그 할아버지도 보셨나봐요. 강아지가 있는 거를 보고 갑자기 엄청 호통을 치면서 애를 낳아서 키워야지 개새끼를 데리고 다니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 썰은 인터넷에서만 봤지 실제로 저한테 일어난 적은 없어서 일단 당황스러웠고 너무 무례하잖아요 그게. 그리고 뭐 애를 낳아도 제가 낳지 다시 낳아줄 것도 아니고 뭐 돈 주실 것도 아니면서. 그리고 오늘 메이크업은 최근에 나트랑 갔을 때 올린 사진들 속에 메이크업을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대로 해볼게요. 평소랑 크게 다른 건 없지만 이거 파운데이션 랑콤 거 제가 좋아하는 땡이돌 울트라웨어 B5035 써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파데 한 통을 다 쓰시는 분들이 너무 신기해요. 유통기한이 길긴 한데 저는 이렇게 딱 한 펌프만 짜서 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도 항상 남아가지고 저걸 한 통을 어떻게 다 쓰나 싶었는데 또 빨리 쓰시는 분들도 엄청 빨리 쓰시더라고요. 비법이 뭘까? 많이 짜고 많이 닦아내시는 거겠죠? 아무튼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너무 당황스러웠고 근데 뭔가 너무 열받는 거예요. 저는 저한테 애를 낳아서 키워라 라고 한 그 말보다도 제 강아지한테, 보미한테 개새끼라고 한 게 더 열받는 거예요. 뭘 알아요, 할아버지가? 할아버지는 모르잖아요. 강아지 키우는 행복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순간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그냥 지나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강아지 개모찌 이렇게 끌고 지나가다가 이렇게 다시 뒤로 가서 그 할아버지 앞에서 그냥 이렇게 쳐다봤거든요, 그분은. 근데 진짜 웃긴 게 저는 그러면 저한테 뭐라도 한마디 더 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면은 진짜로 한 소리 하려고 저도 그냥 그렇게 아무 말 안 하고 보고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돌리시는 거예요. 사람 면전에 대고. 무례하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앞에 있는데 얼굴을 이렇게 돌리는 게 어딨어요. 뭔가 그게 웃기면서도 그러고 아무 말 안 하시더라고요. 괜히 고개 돌리고 하늘 쳐다보시고 막 딴청 피우시고 다른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막 시비 걸고. 그래서 그냥 원래 이러시는 분인가 보다 하고 저도 그냥 더 이상 거기서 말 안 하고 왔거든요. 먼저 시비 거셔놓고 아무 말도 안 하시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은 좀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떤 심리일까?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시비 걸고 언쟁을 하고 싶으신 걸까요? 아니면 그냥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런 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네일샵도 그렇고 살짝 억까를 당해도 그냥 좀 참고 넘기는 편이긴 하거든요. 괜히 싸워봤자 좋을 것도 없고 그 사람이 어떤 또라이일지 제가 어떻게 알고 싸워요.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냥 이러고 넘기는 편이긴 한데, 이 강아지랑 관련된 건 참을 수가 없었어. 이제 이렇게 산책하고 하다 보면은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데 프리쉬 하는 건 기본이고, 근데 또 콜링 교육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야. 프리쉬 한 상태로 저희 강아지한테 막 뛰어와서, 그러니까 보미는 다른 강아지들 좀 싫어하거든요. 애가 사회성이 살짝 부족해가지고 강아지들이 와서 막 아는 척하고 냄새 맡고 하는 걸 싫어해요. 그냥 강아지가 다가오는 걸 싫어해서 항상 이제 다른 강아지들 보이면은 이렇게 좀 일부러 돌아가고 하거든요. 근데 한 번은 또 푸들인가 말티즈였나? 있었는데, 근데 저는 걔가 어디서 나타나는지 제가 보지도 못했어요. 갑자기 그냥 뒤에서 이렇게 확 나타나가지고 보미한테 이렇게 달려든 거예요. 근데 막 콜링 교육도 안 되어 있고 주인이 불러도 가지도 않고 엄청 이렇게 팍팍팍팍팍 뛰면서 들이대는 스타일의 그런 강아지였는데, 걔 입장에서는 반갑다고 그랬겠지만 보미가 너무 싫어하더라고. 갑자기 뒤에서 이렇게 확 튀어나오니까 혼비백산해가지고 확 이러면서, 그래서 막 안아두려고 하는데 줄이 있었는데 줄을 되게 느슨하게 길게 잡고 계셨고, 아무튼 막 달려드는데도 약간 이렇게 제지를 안 하시고 그냥 냅두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너무 막 기절할 듯이 막 이러니까 이렇게 안아서 올리는데 뭐 반갑다고 그러는 건데 왜 그러냐면서 오히려 저한테 꼽을 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 너무 열받았잖아요. 다른 강아지를 싫어해서요 그냥 이러고 갔는데, 그 뒤로 이제 산책할 때 완전 매의 눈으로 주변에 다 스캔하고 다니거든요. 약간 줄을 느슨하게 잡은 강아지가 없는지, 오프리쉬를 한 강아지가 없는지. 근데 오프리쉬도 생각보다 진짜 많더라고. 왜 그러는 걸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다. 눈썹 정리를 좀 하려고 했는데 까먹었네. 이거 쉐딩 먼저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써서 힙펜이 생겼어. 에뛰드 그림자 쉐딩 1호 재창조. 처음에는 쉐딩할 때 그냥 간단하게만 좀 연하게 잡아놓고 나중에 색조 다 하고 나서 한 번 더 잡아주거든요. 색조가 여기서 또 올라가면은 느낌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강아지를 데리고 다닐수록 그런 기묘한 일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갑자기 생각난 건데, 유튜브를 하다 보면은 광고 협찬, 공구 이런 제안들이 진짜 많이 오는데 그 중에서 진짜 많이 오는 게 성형 메일이거든요. 성형외과에서 오는 메일. 물론 저한테만 보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쫙 뿌리시겠지만 이제 가끔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맞춤형 메일을 보내실 때가 있어요. 이거 큰 브러쉬로 턱 쉐딩도 한번 할게요. 이제 어떤 성형외과인지는 모르겠고, 근데 보통 그런 게 성형외과 이름을 밝히고 오는 곳이 있고 안 밝히고 오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후자였어요. 이름을 밝히지 않고 성형 협찬 해주겠다는 그런 메일이 온 거죠. 근데 이제 보통 그런 거 오면은 유튜브 너무 잘 보고 있고, 이제 뭐 원하시는 수술이나 시술 있으시면은 저희가 협찬해드리겠다, 뭐 병원 정보 이런 것도 이제 그런 거 알려주는 거 의료법 위반이니까 그냥 진짜 협찬해주겠다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병원 이름이나 원장님 성함 노출 없이 영상 협업을 하자, 약간 이런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전 성형이나 시술 협찬은 일절 안 받거든요, 일부러. 그러니까 해도 그런 거는 특히나 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돈내산으로 해야지 나중에 뒤탈이 없다고 생각해서 안 하는데, 근데 아무래도 성형외과 협찬 메일이다 보니까 당연히 얼평을 하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혹시 눈 수술을 고려해보신 적이 있냐, 저희가 협찬해드리겠다, 약간 이런 식은 굉장히 마일드한 편이고. 섀도우 이거 쓸게요. 이거 맨날 쓰는 투크 팔레트 이 컬러명도 써놓을게요. 원래는 이 진한 컬러도 되게 많이 썼는데 섀도우는 요즘에 다 이걸로 깔아주고 있습니다. 얘를 브러쉬에 묻혀서 이렇게 살짝 사선 위로 이렇게 길게 올려줄 거예요. 양쪽 다. 얼마 전에 또 메일이 하나 와가지고 봤는데, 눈 수술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막 이 정도는 그렇구나 하고 넘기는데, 눈앞에도 살짝 해주고 눈 가운데 쪽으로 얇게 이어줄게.
최근에 온 메일 하나가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어느 병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뭐 이것도 그럴 수 있지 하고 처음에 넘겼는데 메일을 2번을 보내셨더라고요. 똑같은 내용으로 복붙해가지고 그냥 일단 제목이 안녕하세요, 협업 제안 드리고 싶어 메일 남깁니다. 이렇게 왔고, 보통 이제 이런 제안 메일을 보낼 때 회사명이나 브랜드가 어디고 어떤 제안을 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본인의 소속을 밝히잖아요. 병원명을 밝힐 수가 없다면 이름이나 직급 정도는 밝히는데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왔어요. 뭐, 안녕하세요, 일반 유튜버다가 협업 제안을 위해 메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충분히 너무 예쁘시지만 눈밑이 살짝 어둡고 다크서클이 약간 있으신 것 같아서요. 저희 병원에서 눈밑 지방 재배치를 받으시면 인상이 훨씬 깔끔하게 정리되시면서 밝아지시고 더 예뻐지실 것 같아서 제안 드려봅니다. 이러면서 이제 쭉 이렇게 좀 다른 내용이 이어지긴 하는데, 아니 저는 제 다크서클에 대해서 컴플렉스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눈밑이 어둡다는 게 무슨 말인지는 저도 알거든요. 저는 이것도 제 나름대로의 제 얼굴에서 약간 포인트라 생각하거든요. 다크서클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다 없애버리는 게 저는 모든 사람의 얼굴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일단은 왜냐면 다크서클 있는 게 더 잘 어울리는 얼굴이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일부러 막 화장할 때 그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다음에 요 얇은 아이라이너 브러쉬로 진한 거 써서 아이라인 그림자처럼 좀 길게 빼줄게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다크서클에 대해서 뭔가 컴플렉스를 느끼거나 그런 적이 없었는데, 물론 이제 그러신 분들은 내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면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성형이 다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원하지 않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맘대로 제 얼굴 평가를 하시고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지금 저한테 눈밑 지방 재배치 받으라고 말하신 거잖아요. 아까 섀도우 그렸던 라인 따라서 밑에 부분만 살짝 이렇게 올라가게끔 그려줄게요. 그래서 처음에 이 메일을 보고 무례하시다 하고 그냥 답장 안 했거든요. 성형이고 뭐고를 다 떠나서 이런 형식의 메일에는 답장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틀이 안 갖춰진 메일? 어쨌든 비즈니스 메일인데 형식도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할 때 있어서. 물론 이제 너무 쓸데없는 과한 절차나 그런 것들은 이제 업무의 효율을 떨어뜨리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 비즈니스에 있어서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러고 또 메일 몇 번을 더 보내셨더라고요. 근데 똑같은 메일 내용을 계속 복붙해서 보내셔서 볼 때마다 자꾸 저의 다크서클에 대해서 상기시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일단 지금 이렇게 눈꼬리 살짝 빼줬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기 앞쪽에도 살짝 해줬고요. 잔량으로 가운데까지 약간 이어서 좀 블렌딩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그리고 이제 여기 섀도우 남은 양으로 눈 밑에 살짝. 그리고 눈 밑에 다크서클 있는 게 저의 추구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시고 그냥 무조건 다크서클 없앤다, 지방제 배치해서 없앤다 라고 하는 그런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미의 기준인 거잖아요. 그것도. 저는 그런 것도 살짝 좀 미감 안 맞는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곳에서 하고 싶지도 않아요. 뭐를 하더라도. 이걸 억까라고 할 수 있을까? 뭐 그분들은 그분들의 일을 하시는 거긴 하겠지만 제 입장에선 기분이 나빴어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근데 유튜브를 하다 보면은 진짜로 외모에 대해서, 얼굴뿐만이 아니라 몸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그냥 보여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노 단위로 평가를 받는 일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익숙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또 그런 기분이 조금 나쁜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눈썹 그릴게요. 오늘은 요거 에스쁘와 더불어 6호 라이트 토프라는 컬러고요. 그 눈썹 염색 어떻게 하는지도 물어보시던데, 탈색약 사가지고 셀프 탈색을 하다가 그게 이제 좀 위험하기도 하고 눈에 들어가면 큰일 나니까, 그리고 탈색약이 너무 세다 보니까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제 요즘에는 미용실 염색하러 갔을 때 눈썹에도 같이 발라달라고 해요. 염색약을. 자연스럽게 색이 같이 염색이 되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눈썹 조금 자라가지고 살짝 어두워지긴 했는데 원래 이거보다 더 밝았어요. 눈썹은 그냥 제가 평소에 그리는 대로 그릴게요. 좀 밝은 브라운인데 엄청 또 노랗지는 않아가지고 잘 쓰고 있습니다. 이게 심이 얇아서 그리기가 편하거든요. 섬세하게. 아무튼 그런 얼평 받는 일이 제 일의 일부처럼 따라오니까 이런 얘기하면은 분명히 그런 댓글 달리거든요. 근데 뷰티 유튜브면은 그런 거 당연히 있는 거 아닌가? 감수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본인이 외모와 관련된 일을 하면서 왜 얼평은 받기 싫다고 하지? 그런 댓글 무조건 있어요. 없었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보여지는 일인 거 맞죠? 어떻게 보면 꾸밈을 조장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얼굴 평가를 받을 만한 그게 합당한 근거가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항상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메이크업을 업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날의 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메이크업 룩은 바꿀 수 있잖아요. 립스틱 컬러 바꿀 수 있고, 아이라인 그리는 방식 바꿀 수 있고,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코가 어떻게 생겼고, 입술이 어떻고, 눈이 어떻게 생겼고, 얼굴형이 어떻고, 살이 어떻고, 이런 것들은 내가 당장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굳이 언급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전제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생각이 그 흐름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도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꾸미는
하는 일 하면서 얼굴 평가 다 받는 거 싫다 그러면은 뭐 어쩔 거야? 뭐 당연한 거 아니야? 감수해! 라고 하는 거 자체가 저는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타인에게 그런 나를 평가할 권리를 쥐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권리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말들을 볼 때마다 되게 이상하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 그게 궁금했어요. 그 이유가 뭐지? 보여지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내가 그 사람들을 평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가 뭔지. 뷰티를 안 하시는 분들도 그런 평가를 엄청 받으시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왜 그런 건지. 그리고 이것도 브로우긴 한데 이거 써가지고 그려놨던 섀도우 라인 따라서 조금만 진하게 빼줄게요. 제가 아이라이너를 따로 막 쓰지는 않고 전 항상 이렇게 하거든요. 섀도우 위에다가 브로우 펜슬로 이렇게 덮어주면 지속력이 살짝 더 좋아져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올린 그 쇼츠 있죠? 그 스타일링 추천해달라 하는 그거에서 이제 몇 개의 댓글을 일부 보여드리긴 했는데 사실 그런 댓글 정말 너무 많이 달리고 그거보다 좀 수위가 높다 그래야 되나? 강도가 좀 높은 외모 평가를 넘어선 비난하는 댓글들도 되게 많이 달리거든요.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 안 하시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 쇼츠에 그런 게 많이 달리는 것 같아요. 기존 구독자가 아닌 알고리즘에 떠서 지나가면서 보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댓글의 질이 좀 다르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럴 수 있지만 엄청 저급한 댓글들도 많고 되게 생각 없이 다는 게 많아서 저도 그냥 스루하긴 하는데 근데 외모에 대한 것들은 항상 많은 것 같아요. 이걸로 아까 언더 쪽에 조금 더 그릴게요. 근데 또 그거랑 별개로 다른 스타일링을 해보는 거는 재밌을 것 같아서 추천해달라고 영상을 만들었는데 근데 이제 같은 말을 해도 아다르고 다르다 하잖아요. 거기 달아주신 댓글들 보면서 똑같은 말도 이렇게 다르게 할 수 있구나. 나 지금 스타일이 너무 좋고 마음에 든다. 근데 이제 이런 스타일링 한 것도 보고 싶다. 라는 류의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차차 해볼 예정입니다. 일단 지금 이렇게 하면은 눈화장 거의 다 한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하이라이터 이거 쓸게요. 이것도 섀도우긴 한데 얘가 발색이 되게 좋아서 여행 갈 때는 이 팔레트 딱 하나만 들고 가게 되더라고요. 얘로 눈앞에 살짝 보이세요? 엄청난 발색. 국내 하이라이터 제품이 사실 이렇게 발색 강한 게 하이라이터로 나온 것들 중에서는 잘 없더라고요. 하이라이터나 블러셔 같은 색조는 발색 강한 걸 좋아해가지고 여기 눈썹뼈 위에도 살짝 할게요. 얘기 막 하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단계를 많이 지나봤네. 그리고 이제 제가 연장을 새로 했어요. 원래 그 쇼츠로 올렸던 캣 아이 스타일 말고 그게 이제 좀 떨어져가지고 이번에 다시 가서 얼마 전에 받았는데 이번엔 그냥 이런 베이직한 스타일이거든요. 엄청 좀 빽빽하게 붙여놓은 거예요. 12mm랑 11mm를 섞어서 했었나? 속눈썹 펌을 먼저 하고 거기 연장을 한 건데 그렇게 하면은 이게 지속력이 조금 더 좋아져요. 아무래도 펌이 이렇게 유지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위에 그렇게 하고 언더도 이번에 똑같이 붙였어요. 그 영상 보시고 언더 무늬를 엄청 많이 해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이가 거기 좋다고 다니고 있다고 추천해줘서 한번 가봤는데 근처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지속력도 꽤 길고 유지도 잘 됐고 그리고 눈이 불편한 게 없어요. 무엇보다. 그 전에 받았던 거기 있잖아요. 저희 네이버 플레이스 안 보고 오셨나 보다. 그래서 이렇게 했던 꼽졌던 거기 말고 거기서 했을 때는 제가 엄청 불편했거든요. 막 여기 세수할 때 막 찔리고 아프고 이랬는데 여긴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방문을 했습니다. 이번에 좀 다른 스타일로 해가지고 이거를 또 연출하는 방법이 있어요. 마스카라 안 바르고 이런 속눈썹 세럼, 영양제 같은 거 바르는데 얘가 이네트, 이거 소윤이가 만든 거 라비쉬 미라클 듀얼 세럼 양쪽에 이렇게 달려있거든요. 여기 위에가 속눈썹 그냥 세럼 투명한 거고 밑에는 블랙 영양제예요. 그래서 마스카라 대신에 이 블랙 영양제를 발라줍니다. 얘를 뿌리부터 말고 그냥 속눈썹 연장되니 중간부터 발라도 되거든요. 이게 마스카라 한 것처럼 이렇게 바르면 또렷해져가지고 중간부터 이렇게 끝쪽까지 살살 빗으면서 발라주고 난 뒤에 이거를 쪽집게로 정리를 좀 해줘요. 발라놓기만 해도 괜찮긴 한데 이렇게 하면 좀 거미다리 같잖아요. 이게 또 이렇게 찝으면은 잘 모이거든요. 가닥 속눈썹처럼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찝어줘요. 정리된 느낌.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고 찝어서 정리 한쪽, 안 한쪽. 좀 느낌이 다르죠. 이게 메이크업 룩이 완성되면은 제일 차이가 느낌을 확 다르게 해가지고 언더에도 그냥 발라주고 언더는 굳이 정리를 안 해주긴 하는데 언더 풍성한 게 좋아가지고 여기는 이제 뿌리부터 바르고 이런 느낌으로 중간중간에 너무 이렇게 좀 흩어지는 부분이나 이런 데만 살짝 정리해주고 이게 다예요. 하나하나 천천히 보여드리면서 해서 좀 많아 보이는데 저는 이 과정이 그냥 저의 데일리여가지고 엄청 빠르게 할 수 있거든요. 제가 메이크업 하는 방식은 사실 립이랑 블러셔만 조금씩 바뀌고 다 똑같거든요. 특히 아이 메이크업은. 궁금하다고 하시면 겟레디 때 이렇게 가끔씩 보여드리긴 하는데 근데 항상 똑같아요. 그냥 별로 다를 게 없어. 날씨가 흐려서 약간 색감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잠시만요. 일단 여기까지 하면은 눈화장 끝났거든요. 그리고 그 블러셔 나트랑 갔을 때는 약간 썬번 느낌으로 하고 싶어가지고 이거를 썼습니다. 이거 아나스타샤 제가 진짜 자주 쓰는 립벨벳 크러쉬라는 컬러고요. 이거를 입술에 말고 블러셔처럼 연출을 하는데 뺨 중앙에 가로로 길게 해요. 그리고 코도 연결해서 이렇게 여기 밑에도 턱에도 살짝 그리고 이 코
밑으로 안 넘어가게 이렇게 길게 가루로 블렌딩 할 거거든요. 저는 그냥 손으로 해요. 이렇게 좀 광대 살짝 감싸듯이 길게 해주고 처음에 이제 조금씩 찍어가지고 블렌딩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색깔을 보면서 더 올려주면 되거든요. 코 부분은 너무 가로선처럼 안 보이게 살짝 세로로 이렇게 퍼뜨려주고 이렇게 블러셔 강조한 게 특히 휴양지에서 하면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턱에도 살짝 이렇게 하고 그리고 코가 상대적으로 색감이 잘 보이는 것 같아서 뺨에다가 한 번 더 해줘요. 이게 실제로 봤을 때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들어가야지 사진에서 되게 예쁘게 나오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하고 아까 그 섀도우 팔레트에 있던 하이라이터 있죠? 여기 광대 쪽에 살짝 일부러 남겨놨거든요. 여기는 블러셔를 하고 올려야지 색감이 안 날아가서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리고 거의 다 끝났어요. 스토크 제가 맨날 쓰는 립펜슬의 4호 라인을 먼저 따줄게요. 그래서 입술 전체에 좀 이렇게 퍼뜨려줄게요. 그리고 요거 셔츠로도 보여드리긴 했는데 요거 긴 버전으로 보고 싶다고 하셔서 팬티뷰티 히트 레몬 라바라는 컬러고 이게 립 플럼퍼 기능이 있어가지고 엄청 화하거든요. 보시면 안에 이렇게 노란색 펄이 자글자글하게 들어있어요. 팁이 이렇게 엄청 두꺼워요. 골드 펄 들어있는. 중앙 위주로 발라줄게. 이 립글로즈의 강택감이 진짜 예뻐요. 이렇게 하면 메이크업 단계는 끝났거든요. 여기서 이제 아까 그 쉐딩 브러쉬 남은 걸로 메이크업에 맞게 쉐딩 살짝 더 추가할게요. 저는 이제 항상 보면서 이렇게 마무리해서 쉐딩이나 블러셔 색감이나 이런 거 조금씩 더 올려주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라인 마지막에 한 번 더 봐줘요. 양쪽에 대칭 맞는지 보고 라인 그린 거 위에 한 번 더 이렇게 올려주면 훨씬 선명해지거든요. 입술 화해. 제가 최근에 갑자기 진격과에 빠져가지고 엄청 옛날에 처음에 나왔을 때 친구랑 같이 학교에서 엄청 열심히 봤거든요. 어릴 때 애니메이션 진짜 좋아했거든요. 완전 투니버스 키드여가지고 크면서 현생에 치이면서 안 보고 살다가 최근에 다시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극장판 영화관 가서 더 라스트 어택 그것도 보고 왔어요. 친구랑. 진짜 오랜만에 애니메이션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이걸 안 했구나. 어쩐지 뭔가 허전하더라니. 코에다가 안 올려줬네. 아까 이 하이라이터 손으로 그냥 올릴게요. 여기 가운데에다가 그냥 싹 이렇게 예쁘죠? 또 이 섀도우 진짜 예쁜 것 같아요. 하이라이터로 쓰기. 이렇게 메이크업 다 했습니다. 이게 그 제가 발리가 아니라 나트랑 갔을 때 데일리로 거의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 브이로그도 찍어왔고 뭐가 먼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이제 머리를 하고 올게요. 머리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오늘 머리를 어떻게 할지 약간 고민이 되는데 아무튼 머리 하고 올게요. 이렇게 해서 머리까지 다 하고 옷도 입고 왔습니다. 그때 이렇게 살짝 고데기 해줬어요. 양쪽에 핀 찔러줬어요. 이게 머리가 자꾸 내려오는 게 싫어가지고 이런 느낌의 머리는 또 처음 하는 것 같네. 오늘 좀 쌀쌀한 것 같아서 위에는 이런 긴팔 입었고요. 제가 딱 좋아하는 핏의 얇은 긴팔입니다. 이건 글로니 제품이고 밑에는 치마를 입었는데 진짜 100만 년 만에 이게 치마가 되게 특이하게 예쁘더라고요. 원단 자체가. 약간 좀 이런 느낌? 이렇게 좀 겹쳐져 있는데 끝에는 이렇게 갈라져 있거든요. 옆에 리본으로 딱 묶는 디테일 있고 이렇게 원래 단추를 끼우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입는 거. 이런 느낌으로 오늘 준비를 해봤고요. 평소랑 살짝 다른 스타일로 해봤는데 마음에 드실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납시다. 보고 싶은 영상 있다면 또 댓글에다가 적어주시면 참고해서 만들어 볼게요.